저는 활동할 때는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랑 잘 때만 잠깐 아픈 거예요. 이러면서 본인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은데 말이죠. 여러분들 중 혹시 손과 팔은 당연하고 다리 전체가 다 아픈 분들이 계신가요? 사람들 전체 중에는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일단 저는 굉장히 많이 접합니다.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다친 증상을 제외하곤 한 번에 양쪽이 모두 불편해지진 않는데요. 보통 한쪽이 먼저 아프다가 반대쪽마저 불편해지는 순서를 밟습니다. 요추 협착증의 경우 선후 관계없이 동시에 다리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만 막상 양쪽의 증상이 있어서 척추 MRI를 찍어보니 경추나 요추는 정상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협착증 같은 경우만 양쪽의 증상이 나온다는데 참 이상하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MRI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양쪽 손목의 통증을 모두 느끼거나 양쪽 팔이 당기거나 저린다든지 양쪽 엉덩이, 다리 증상들을 3주 이상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근육 문제, 인대 문제를 벗어나서 신경 부위에 문제까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경추 쪽 신경근부터 팔과 손으로 진행하는 신경, 혹은 요추 신경근부터 엉덩이, 다리 쪽으로 진행하는 신경에 손상이 있을 확률이 큰 거죠. 일단 양쪽 모두 증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 회복하는 시간도 3개월에서 심한 경우는 6개월 이상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양쪽 모두에서 증상이 나오셔서 오시는 분들의 특징은 대체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쪽에서 불편감이 생겼을 때 활동을 줄이시지 못하는 분들, 제가 환자분들에게 일을 줄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본인은 일을 안 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돈을 버는 일이거나 몸을 써서 하는 노동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픈 곳, 몸의 입장에서 힘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일이거든요. 물리학에서 일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잠깐만 문과분들은 나가 계세요. 병준이 형 나가. 물리를 조금이라도 배운 분들은 F는 ma 이런 말씀을 들어봤을 겁니다. F는 바로 힘입니다. 근데 1의 공식은 이 힘과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이걸 곱해주는 게 1이죠.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건데 1은 물리학에서 힘을 가했을 때 힘이 가해진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들을 뜻합니다. 한편 1과 에너지에 따라 힘에 의해 변환된 에너지의 총합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일을 좀 쉬어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 돈 버는 일,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픈 부위에 힘이 들어가는 활동들을 말합니다. 앉아있는 활동, 보통은 정상인 분들이 손발이 쉬고 있으니까 매우 편한 활동입니다. 근데 허리가 아픈 환자분의 입장에선 상체 무게가 허리로 곧바로 걸리기 때문에 허리의 입장에서 일을 한 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 앉아있으면 당연히 아파지죠.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계속 앉아 있었다 라고 해서 허리 쪽에 힘이 안 들어간 게 아닌 거죠. 그리고 한쪽이 아프면 그쪽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기전이 발동됩니다. 우리가 발목을 삐었을 때 절뚝거리잖아요. 아파서 그렇기도 하지만 보호하려고 운동 범위 각도를 제한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일을 못 줄이게 되면 자꾸 체중을 정상인 반대편으로 넘기면서 양쪽이 모두 불편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본인은 절대 무리하는 게 없다 라고 하는 분들, 아까 첫 번째와 연장선인 얘긴데요, 여지없이 이런 분들은 많이 악화돼서 오시더라고요. 차라리 본인 스스로 일을 많이 한다 라고 하는 분들이나 어떤 사고로 다친 분들은 그 통증이 나온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활동을 줄이라고 하면 잘 줄여서 금방 회복되십니다. 하지만 억울해 하시면서 아니 전 정말 무리한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일을 많이 줄였어요 하는 분들은 회복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일의 정의를 보고 오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경우는 보통 돈을 버는 행위, 몸을 많이 써서 하는 노동만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픈 곳에 힘이 걸리는 활동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소파에 오래 앉아있는 것이나 운전을 오래 하는 것 모두 다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본인이 알지 못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손상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건데 혹시라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악화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동작이나 활동을 하고 악화되었었는지를 잘 떠올리셔서 그 행동을 피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본인 몸을
한시도 쉬지 않고 가만두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아픈 곳에 빨리 좋아지라고 이것저것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시도해보는 분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못하는 게 의사 한의사분들 중에서도 아플 때 본인 몸을 계속 스트레칭 해주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 스트레칭 영상을 보고 오세요. 저도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통증을 극복한다 라는 취지나 목적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몸이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몸에서는 이 통증이 정상인가 보다 하고 통증에 적응을 시키게 되는데요. 회복 기전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무리를 하면 손상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고 강도도 세질 수가 있는 거죠. 본인 몸이 가진 통증에 관심이 매우 많은 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증상의 범위가 커져서 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번째도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본인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인지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왜냐면 스트레칭 할 때는 시원하니까 혹은 하루 중에 괜찮은 시간도 있었다 라는 거에 집중합니다. 저는 활동할 때는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랑 잘 때만 잠깐 아픈 거예요. 이러면서 본인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은데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증상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심하시다 라고 말씀드리면 심리적인 충격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나름대로 잘 관리해온 거라 믿었는데 이학적 검진 테스트를 해보면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양쪽 모두 통증이 나오신 분들의 특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걸 다시 얘기해보자면 양쪽의 손목 통증을 느끼거나 양쪽 팔이 당기거나 저린 증상, 엉덩이, 다리 증상이 3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근육 문제, 인대 문제를 벗어나서 신경 부위에 문제까지 있다라고 보시는 게 합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경추신경근 부위부터 팔과 손으로 진행되는 신경, 요추신경근부터 엉덩이, 다리 쪽으로 진행되는 신경, 이 부위에 염증이나 손상이 있을 확률이 큰 거죠. 양쪽 모두의 증상이 있는데 경추 쪽에 주사 치료를 한다, 허리 쪽에 시술을 받았다, 이런 시술은 척추 쪽만 치료한 거기 때문에 호전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좋아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척추 쪽부터 말단부 쪽으로 진행되는 신경 경로에 손상 부위를 모두 확인하고 도침 치료나 약침 치료를 통해 호전시켜야 되고 심한 경우는 한약 치료가 필요합니다. 왜 치료 기간이 3개월, 6개월 이렇게 길어질까요? 한쪽 부위가 아플 때 다른 쪽이 괜찮기라도 하면 이쪽을 아끼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양쪽이 모두 아파버리면 치료하는 동안에 전혀 안 쓸 수는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생활하면서 양쪽이 계속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신경 증상을 치료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죠?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척추 쪽을 빠져나온 아까 신경들을 보셨죠? 이런 빠져나온 신경들은 MRI 상으로 확인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발목 쪽 MRI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발목 신경들의 그림을 한번 보면 여기 있는 신경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MRI 선상에서는 확인하기가 힘들죠. MRI는 척추 안에 있는 신경들은 확인하기 매우 좋습니다. 척추 안에서는 압박을 분명히 볼 수 있거든요. 척추뼈 사이가 실제로 좁아져 있고 척추 안에서 지나고 있는 신경 다발들이 눌리는 게 명확히 보이거든요. 하지만 척추를 빠져나와서 뼈 위를 지나거나 근육을 통과하는 신경들은 물리적인 압박에 기준을 잡기가 힘듭니다. 사람마다 당연히 눌려있는 분들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전혀 눌려있지 않거든요. 제각기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압박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영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학적 검사들이나 텐더니스 압박 테스트, 피부신경 테스트 등을 해보면 명확히 신경 손상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신경 중에 피부신경들은 매우 가느다란 신경들이기 때문에 X선이나 자기장으로 확인하기가 힘들죠. 네, 이 영상을 왜 찍게 되었냐면 양쪽 손목 쪽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젊은 분이 계셨습니다. 손목이라고 해서 계속 인대 쪽만 모든 치료를 많이 받아보셨어요. 근데 그분은 실제 손목 쪽을 눌러보면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특정 동작을 할 때만 통증이 나오거든요. 본인도 일을 할 때는 되게 아픈데 평소에는 괜찮으니까 어디가 불편하신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영상진료까지 다 받아봤는데 도저히 몰라서 손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분은 목 쪽에서 팔 쪽으로 주행하는 신경 부위 모두 통증을 다 갖고 계셨어요. 이미 만성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좋아진 것을 본인이 직접 느끼니 매우 신기해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신기합니다. 어쨌든 양쪽 모두 증상이 있다 라고 하면 신경 문제를 의심을 해보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혹시 그 양쪽이 다 아파지는 환자분들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